조국 수호대 2탄으로 윤석열 수호대 할 것인가? 조선일보와 신종교 할아버지들의 정치 철학에 참담한 빈곤이 근심의 뿌리입니다. 최재형이 뜨는 방법은? 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은 감싸기 민망하게 조국스러웠습니다. 후보자의 피해가 없는 김대엽과 달리 피해를 진 정대택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로 쪼여오는데 캠프가 어떻게 방어합니까? 캠프가 어떻게 방어해요? 검찰이 수사에 쪼여오는데. 아니라고 해도 검찰이 기라는데, 기라고 하면 무슨 수로 방어를 합니까? 플랜 B 최재형이 뜨는 방법은 물론 플랜 B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플랜 B로 최재형이 뜨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영삼, 이명박, 황교안에게 속았던 부분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승만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확실히 구분했죠. 신종교인들은 결국은 자기들을,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확실히 아군으로서 교회를 자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의 과거 기억에서는 신정국가 운운하면서 교회 갑질, 이거는 교회 내부의 생각이고, 이승만 중심으로서는 당시 국회가 신종교가 다수니까 자기를 결국은 끌어내릴 것이다. 결국 끌어내릴 것이다. 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은 확실한 자기 편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자기 편이 있어야 된다. 지금 첫 시작부터 저는 한숨이 팍 나오더라고요. 지금 반일 종족주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족주의가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도덕은 자살행위예요. 도덕성 강조는. 자살행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전한다는 거는 또 이게 다 구세대잖아요. 학력이 높지 않다는 뜻이죠. 여기 아마도 쭉 정치판에서 홍보해왔던 그런 분이실 가능성도 있어요. 부족주의는 상대주의가 난무하면은 도덕이 부도덕이 되고, 부도덕이 도덕으로 표장되기 쉽죠. 박근혜 탄핵기에 결정적인 그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도덕으로, 그 다음에 박근혜가 부도덕으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중국에서 모든 것을 독점한 사람이 도덕이다. 이거는 바지저고리 권력한테는 독약이 돼요. 독약. 권력 분산이 제대로 된 이후에나 도덕이 키워드로 의미가 있지, 이건 자살행입니다. 뜨는 방법. 신문 일면에 우파의 대표 비판자로 계속 올려야 됩니다. 신문 일면에 출마 선언이나 구체적으로 그건 나중이라고 해도 대표로 하는 비판자로 계속 올라야죠. 근데 현실은 매우 어렵죠. 왜냐면 보호 세력이 누가 보호해주냐, 여기서 난감하니까. 그러면은 최재형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스피커가 되기 쉽죠. 국민을 대변한 사람이 아니라 국힘당 최대 파벌의 꼭두각시가 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든든한 아군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아군화함이 제일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미 3번을 속았죠. 김영삼은 장로신분이나 칼국수 쇼를 제외한 모든 정치는 안 믿는 사람과 같다. 두 번째, 이명박도 장로신분이나 집권기간 내내 증상교인으로 추정되는 타종교의 정운찬이 중심이고, 기독교는 허구가 됐죠. 그리고 황교안은 힘을 가진 것 같은데 실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고로 기대가 없었죠. 황교안도 물론 지금 아군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황교안이 힘이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기대를 가질 만한 힘이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70대들의 어린 시절이 신종교 전성기고, 모든 시대는 40세부터 65세까지가 그 사이에 권력을 독점합니다. 아니,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대, 40세부터 65세 사이가 거의 이 세대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정작 대접을 못 받고 있어. 70대들의 어린 시절, 아직도 지난 30년간 70대들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김영삼 때 4050 세대들이 아직도 완투를 하고 있어.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김영대중이 창조한 세계, 이 문제만 이야기해도 천도교가 민주주의다. 천도교의 밀란신앙으로 시족끼리 감싸는 게 민주주의다. 이게 말이 되냐? 신종교가 탈냉전이다. 시족끼리, 그래, 남루당, 북루당끼리만, 남루당, 북루당끼리 하고, 한미동맹파 따돌리는 거, 그럼 한미동맹파, 홍콩식으로 이지매하는 그런 홍콩식 일국양제 종말하겠다? 이게 통일정책이다? 이게 말이 되냐? 천도교가 경제학이다? 시족끼리 빨아먹는 게 경제학이다? 이게 말이 되냐? 천도교가 지방자치다? 시족끼리 빨아먹는 게 지방자치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는 지방자치가 돼도 바뀐 게 없었어요. 세금만 더 늘어났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왜냐면 지방자치는 호남 향후에만 즐기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 천도교가 기독교다? 성경대로 믿는 기회는 차단됐다? 이게 말이 되냐? 시천주 인내천이 인권이다? 시족만 인권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 4050 세대의 어린 시절 기초로 지금 현재 70대 신종교 무당신앙 어린 세대들의 30년간 해왔던 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가? 예? 이거를 4050 세대들의 어린 시절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면 쫙 바로 또 4050 세대들 아군하게 되겠죠. 그럼 친북 친중 정치와 단절이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또 우파에서는 미국과 서방 진영에 연결돼야 되고, 70대들의 이승만 시대 어린 시절 향수 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특히 아스팔트 할아버지들을 이승만 시대 다 그리워하고 다 알고 있더만. 이승만 시대 어쩌고 저쩌고 서울시청에서 아스팔트 집회할 때 이면에서 이승만 시대 다 이야기하고 있어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시대 세대들의 향수는 이제 좀 그렇게 되지 않나. 언제까지? 그러니까 세대들은 또 자기 향수에 사로잡혀서 다음 세대들 안중에 없어. 4050 세대들의 과거 향수로 성공하면 20대도 동반 영향되죠. 왜냐하면 4050 세대들의 2세가 20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또 잊혀진 우익 유명인사 2세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는 반공주의에 잊혀진 공산주의 혁명가들을 찾았잖아요, 결국. 우파는 안 찾고 있어. 박정희 이승만으로 다 때우려고 하고 있어. 거기서 지는 거예요. 조갑재 씨 때문에 지는 거예요. 또 지역 연고로 접근한 불교 후원 약속.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도 결국은 불교 전두환 정권의 정권 안보도 결국은 불교도만요. 다 등 돌렸어 보니까 87년쯤에 불교 빼고 다 등 돌렸어.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씨가 뜨려면은 특히 불교 키워드로,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을 마지막까지 보호해줬던 경상도 불교, 이것도 아구나 해야죠. 근데 또 개신교인이 불교 이게 하는 게 좀 꺼적지근하잖아.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불교도 한다.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 배반한다. 근데 그냥 그 까놓고 이렇게 터놓고 뭐 불교 신자한테 그 권력지 주면은 개신교 기도하라고 할 수 있냐? 못하지. 세상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뭐 자기 그 신앙은 그 개신교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또 세상 속 지도자로서는 불교를 그렇게 대접한다 하면서 87년 전두환 체제를 마지막까지 보호했던 영남 그 지역 연고로 접근하는 불교 문제를 확실하게 이렇게 하죠. 지역 연고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확보가 또 돼야지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죠. 힘이 있어야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 키워드로 지금 부채 정리를 못해요. 사회 도덕이 없기 때문에. 부채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래야지 2030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그 신종교 그 70대 신종교 기준으로 해서 그 노인 세대가 더 독점하잖아.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의 몫을 터주려면은 부채 정리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사회 도덕이 있어야 된다. 경제와 도덕이 연결돼야 된다. 이 문제로 그렇게 하면은 2030 세대까지도 아군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국힘당 정치는 80년대 90년대 기성세대 즉 중졸 4050년생인데 지금 대학 졸업 이상의 60년대부터 80년대생까지로 권력의 중심축이 이동됐죠. 그런데 이준석은 바로 그 김영삼 때 9세대들이 김영삼 때 4050 세대들이 30년 완투하다가 자기들이 소외되네 하면서 한 세대를 그냥 지금 현재 권력 쥔 세대를 점프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놓지 않고 아바타 짓 하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40대부터 65세 사이가 한국식의 그 기업 문화에서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그 세대를 무시하고 계속 하려니까 문제가 나죠. 밀란신앙 신종교의 나체 세계로. 그러니까 밀란신앙에서 그 까놓고 여기서 호남 향후의 분들이 대부분 결국 그 민주당 찍더라. 또 신종교의 그 먹물 대가리들 518% 민주당 찍습니다. 518%. 518%. 그런데 우파 사이트에서도 보면은 먹물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저항력 신종교인이 있어요. 그분들 우파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또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그분들이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그렇게 하면 나체 세계로서 헌법 존중하에 전격 후원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신종교인들이 개신교나 그 천주교인들 등쳐먹는 비밀 종교로 하고 있다. 이게 문제잖아요. 비밀 종교로 하면서 기독교라고 또 독일인들한테 뻥쳐서 조종해먹고. 그러니까 90년 이전에는 그 민족 복음화 운동에 그러니까 전 국민을 기독교 하겠다는 게 신종교인들의 신앙 자유 억압했다. 이제 통일부 통해서 통일교육한다고 개신교와 천주교의 신앙을 어떻게 등쳐먹었냐. 이런 문제를 하면서 나체 세계로 또 신종교도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재형의 문제는 최재형뿐만 아니라 뜨질 못하는 그 윤석열 빼고 뜨질 못하는 문제. 윤석열의 효과는 간단해요. 언론이 지금 후원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덜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언론 후원 문제가 일반인들한테 뭐로 비춰졌냐면은 조국 수호대 졸라 까더니 윤석열 수호대 아냐? 말이 되냐?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보호가 없으니 대중이 간을 봅니다. 지지를 하는 마음의 의사를 못 내고 그렇게 대중이 간을 보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또 스윙 보터들, 대선을 치르려면 스윙 보터도 그 자기 편을 해야 됩니다. 지지하기 두려워지죠. 이런 무한 쳇바퀴가 계속이 되죠. 그러니까 그 최재형이 이런 그 아군 정화를 확실히 하지 못하면은, 그럼 어중간하게 또 70대들한테, 또 70대 신종교 지금 기존 세력들한테 스피커즈, 그런데 스피커즈 하면은 또 대중들한테 또 그 초점이 다르니까 인기가 없고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더 나은 희망의 한국을 만들겠다 비전 제시로 나가겠죠. 인물 성배로 가면서 도덕 노름 가면은 부정선거를 일삼는 70대 신종교 귀족의 바지저울이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